3장은 크리스탈 형성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 크리스탈은 애톰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 애톰들이 어떻게 해서 모여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로서 가장 합당한 설명은 애톰을 구성하는 그 중심의 그 원자핵에서 존재하는 그 이제 플러스 전하하고 그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쿨롱 어트랙션 그 인력이 이제 전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전자들끼리의 그 쿨롱 청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 원자핵들끼리의 쿨롱 청력이 있겠죠. 그 합에 비해서 그 인력의 크기가 더 크면 그러면 서로 붙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에너지적으로 얘기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그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의 그 크기가 그 전자들 사이에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이 원자핵들 사이에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합보다 크게 되면은 그러면 크리스탈이 서로 애톰들이 서로 엮여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크리스탈의 그 바인딩을 정도, 그러니까 어떤 거는 더 단단하게 바인딩을 하고 어떤 거는 좀 덜한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거를 에너지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이시브 에너지 하면 뭐냐 하면은 그러면 그런 애톰들이 서로 뭉쳐 있는데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보다 절대값이 크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로 귀결되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와 같은 애톰들을 각자를 서로 무한대의 거리까지 그런 애톰들을 무한대의 거리로 뛰어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 하는 거죠. 그것을 코이시브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어떤 크리스탈은 애톰들끼리의 전하 교환이 있죠. 그래서 소듐 클로라이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그 소듐 쪽에 있는 전자 하나가 클로린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됨으로써 소듐은 전자 하나가 모자른 플러스 이온이 되고 클로린은 전자 하나가 남는 마이너스 이온이 돼서 이 둘 사이에는 자연적으로 네거티브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바인딩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온들을 마찬가지로 지금 결정 상태에서 무한대의 거리가 되도록 떨어뜨려 놓을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를 따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레티스 에너지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그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오닉 크리스탈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소듐 클로라이드 같은 것이죠. 그래서 레티스 에너지를 따지게 되고 우리 실리콘 같은 거 실리콘이 이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 하나의 그 네 방향 네 방향에 이제 실리콘하고 마주 보고 있는데 실리콘의 그 가전자가 네 개잖아요. 실리콘의 경우에 이제 여기 뭐 마이너스 2, 2s2, 2p6고 실리콘의 경우에는 3s2, 3p2
2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14번이죠, 실리콘이. 그래서 요 네 개의 전자가 네 방향으로 있는 다른 실리콘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전자가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니까 그런 건 이제 실리콘 애톰으로 갈라질 때 실리콘 애톰으로 갈라지게 돼요. 이와 같이 갈라질 때 이온으로 갈라져서 띄어낼 때도 아예 이온으로 그냥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띄게 되면은 그냥 각자 가지고 있던 전자를 가지고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애톰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코이시브 에너지를 갖는 거죠. 코베런트 크리스탈은. 그리고 반데어발스 크리스탈은 이거는 우리가 그 불활성 기체 있죠. 이런 힐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지논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이제 수소 원자까지 이렇게 이제 수소 분자까지. 그러니까 수소가 이제 분자 상태 H2로 존재하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온도를 낮춰주면은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서로 붙잡는 그런 상황에 가는데 그 온도는 매우 낮은 온도죠. 이제 4켈빈 그런 그 이하에서 이와 같은 이렇게 궤도가 꽉 차 있는 이제 이거죠. 니온 이렇게 궤도가 꽉 차 있는 그런 것들이 서로끼리 사실은 굳이 서로 붙잡을 필요가 없죠. 궤도가 꽉 차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애톰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브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면서 이 그 애톰의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이제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니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애톰이 있으면 원자핵이 이제 여기 플러스 전하가 프로톤 10개가 이제 원자핵에 있죠. 그 다음에 전자들이 이쪽에 10개가 이제 분포하게 되는데 그 전자들이 이제 분포하는 정도가 구대칭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구대칭적으로 분포를 하게 돼서 뭐 하여튼 그리고 이게 이 파동 함수를 구해 보면 이제 구대칭이 돼서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플러스 전하의 센터와 마이너스 전하의 센터가 일치하니까 이 애톰 바깥에서는 전기장이 생겨나지 않는데 근데 얘가 이제 진동할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전하의 센터와 마이너스 전하의 센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 센터는 그냥 원자핵이니까 여기 있고 마이너스 전하의 센터가 이제 이렇게 진동에 의해서 이제 플러스 전하의 센터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이제 니온 애톰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러스 전하의 센터와 마이너스 전하의 센터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결국 요 이제 일치하지 않은 센터끼리의 쿠롱 포스를 계산해 보면은 그것이 이제 인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력을 포텐셜로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그 포텐셜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R6승 요 거리라고 하는 건 요새 여기까지의 거리죠. 그래서 여기 센터와 센터 사이의 거리 요걸 여기서의 R이라고 이제 보면은 그러면 R의 6승분의 1에 비례하고 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이 마이너스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 힘은 어떻게 되죠? 힘은 이제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하면 되니까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의 요거죠.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6의 A의 R의 7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이제 파워가 하나 더 커진 그 R 7승분의 1에 비례하는 그런 이제 마이너스는 인력을 뜻하죠. 그래서 그 인력을 갖게 돼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크리스탈이 바인딩을 하게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 온도가 올라가 이제 4도 K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격자 구조가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수소나 힐륨의 경우는 HCP를 가지고 그 나머지 요 힐륨까지는 HCP이고 수소와 힐륨은 HCP이고 이제 요 니온부터는 이게 FCC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장의 주기율표에 보면은 일장에 있는 그 주기율표에 보면 여기 수소가 4켈빈 이하에서 HCP.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헥사곤 평면 헥사곤에서의 그 한 변의 길이 그, 그 정삼각형이 6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붙어서 만들어지는 그 헥사곤의 그 한 변의 길이가 3.75 온고스트롬이죠. 여기는 단위가 온고스트롬, 그죠? 온고스트롬이고 요거 이제 C축의 그 길이죠.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그 1.6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요 힐륨의 이거는 마찬가지죠. HCP고 똑같이 A와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니온부터는 FCC예요. 그래서 둘 다 클로스 패킹을 하죠. 그래서 패킹 레이시오가 0.74가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앞에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봤던 그런 플러스전화 마이너스전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그 옆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 쿨롱 폴스들을 다 이제 따져서 그 포텐셜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일단 요 네 개의 경우죠.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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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네 개죠. 그래서 요 플러스 플러스는 요 거리가 r이니까 r분의 2제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요 r에다가 이제 요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r 플러스 x1 하고서 이제 x2는 빼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r 마이너스 x2에서 x1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r 마이너스 x2에서 x1을 더해주는 게 거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제 파지티브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고 이건 청력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는 이제 r에서 x2를 빼준 거죠, 그죠? r에서 x2를 빼준 거 마이너스 포텐셜 인력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r 더하기 x1이죠. r 더하기 x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제 인력에 해당하는 포텐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이전에 얘네들은 이것이 진동을 하니까는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 모형을 채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 요것의 코디네이트를 x1이라 그러고 또 하나의 코디네이트를 x2라고 하면은 여기가 x1이죠. 여기 x1이고 요걸 x2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그 진동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이제 하모니 오실레이터 모형을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좀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애톰과 애톰 사이에는 실제로 보면은 진동을 하는데 요 두 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1차원적인 그런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하고 이제 다른 옆주에 또 있으면 또 그거하고 또 이제 진동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두 개 사이에 서로 마주 보면서 진동을 하는 요 모형이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의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요 스프링 그 콘스탄트 C가 관련되는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그 애톰이 가지는 각각의 그 이제 하밀토니안 있죠. 그걸 더해준 것이 이제 각각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두 애톰이 가지는 하밀토니안이 되는 것이고, 근데 얘네 둘이 서로 얽혀서 포텐셜 에너지가 생길 경우에 그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이 둘 사이의 거리하고 요 진동하는 요 진동의 폭은 서로 비교해 보면 요 진동의 폭이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어떤 플러스 전하의 중심으로부터 마이너스 전하가 얼만큼 벗어났냐 이것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건 R에 비해서 X1, X2가 작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네 개의 항을 우리가 적당히 그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요거 이제 네 개를 보면은 r분의 2제곱이 공통이니까 r분의 2제곱인데 이것도 r분의 2제곱으로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죠. 이것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r분의 2제곱으로 통일하게 되면은 요건 이제 1이 되고 요거는 이제 r분의 2제곱에 1 플러스 r분의 x1 마이너스 x2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서 보면 r이 x1, x2보다 매우 크니까 요 r에 비해서 요 값이 매우 작으니까는 이제 요 작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는 거죠. x가 1에 비해서 매우 작을 때 테일러 익스펜션이 이제 어떤 그 쭉 이제 무한급수가 전개되지만은 그 중에 어느 선까지 끊어서 왜냐면 x가 작으니까 작은데 작은 것이 계속 파워로 계속되니까 어느 선에서 끊어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번째 항까지 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1 플러스 r분의 x1 마이너스 x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러니까 n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이제 nx인데 n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렇게 해서 요 항은 그 1에 마이너스 x는 뭐냐면은 바로 요게 x니까 r분의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항은 2팩토리얼분의 n의 n 마이너스 1이에요. 2팩토리얼분의 n은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이고 n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곳의 제곱, 즉 r분의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똑같이 세 번째 항까지 다 이제 전개를 해 준 후에 이제 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1 있고 플러스 1 있죠. 요거에 2이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상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분의 마이너스 x1인데 여기는 r분의 플러스 x1이니까 요거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이제 여기는 r분의 플러스 x2인데 여기는 r분의 마이너스 x2니까 얘하고 얘가 사라지면 결국은 이제 2차항만 남아요. 세 개.
요거 세 개만 남죠. 그 세 개를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2분의 2니까 요것만 남죠. 그래서 r분의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그다음에 r분의 x1의 제곱, 요건 이제 저기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r분의 x2의 제곱. 그래서 요거 셋을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진동에 의해서 생기는 작은 에너지 H1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따라서 그 진동에 의해서 생기는 추가적인 하밀토니안까지를 포함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저기 이거에다가 H0 이거에다가 H1 이거를 더한 게 되죠. 근데 이거를 저기 완투 좌표계를 그냥 쓰는 것보다는 그 시메트릭하고 엔티시메트릭한 좌표로 만들어서 쓰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시메트릭한 좌표는 뭐냐면은 x1과 x2를 바꿨을 때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그걸 XS라 그러고, 엔티시메트릭한 좌표는 x1과 x2를 바꿨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죠. 그걸 갖다가 이제 엔티시메트릭한 좌표 XA 이렇게 쓰면은 이거로부터 이제 x1, x2를 표현하면은 x1은 이제 시메트릭, 엔티시메트릭한 좌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x2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P1, P2를 또 표현하면 똑같이 되겠죠. 그죠? x1에 대응해서 P1은 이제 x 대신에 P만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P1, P2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x1, x2 대신에 이제 이걸 집어넣고, P1, P2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어서 여기 지금 이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x1, x2 대신에 그 시메트릭, 엔티시메트릭 한 좌표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은 그 시메트릭, 엔티시메트릭한 좌표로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2n분의 ps 제곱의 요 xs에 대해서 2분의 1에 이렇게 되니까, 아까 앞에서는 그 2분의 1 cx 제곱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c에다가 요만큼을 마이너스한 그 이제 그게 나오는 거. 그래서 시메트릭한 경우에는 결국 스프링 콘스탄트가 좀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엔티시메트릭한 경우에는 스프링 콘스탄트 좀 커져요. 그래서 스프링 콘스탄트라고 함은 우리가 그 이제 요 프리퀀시를 정의할 때 m분의 스프링 콘스탄트죠, 그죠? 그래서 앞에는 m분의 c였는데 스프링 콘스탄트가 요 앞에서는 스프링 콘스탄트가 저기 이제 요 c였는데 이렇게 c가 되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요 오실레이터 각자의 그 진동수를 우리가 오메가 제로라고 했을 때 그 C와 M 사이에는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고전적으로 이거는 다 유도가 된 거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앞에 우리가 그 두 개의 오실레이터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그 에너지가 n 플러스 2분의 1의 h바 오메가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그 진동에 의한 효과를 집어넣기 전에는 여기 n 이퀄 0일 때 이 제로는 2분의 1에 이제 아까 그 h바 오메가 제로라 그랬으니까 제로면 이제 2분의 1의 h바 오메가 제로가 하나의 그 애톰에 대한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인데, 애톰이 두 개니까는 이제 이게 두 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h 바에다가 오메가 제로 해서 2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진동에 의해서 서로 바인딩이 생길 경우에 지금 이제 오메가 S와 오메가 A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2분의 H 바에 이제 요 오실레이터의 경우는 오메가 S, 요 오실레이터의 경우는 오메가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차이, 바인딩하기 전에 요 에너지가 2배 된 거, 요거죠. 요거와 바인딩한 이후의 에너지, 요거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인딩한 이후의 에너지 마이너스 이제 바인딩하기 전에 에너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일러 전개를 또 한 번 더 해주면 되죠. 그래서 또 앞에서 했던 테일러 전개와 마찬가지로 요항은 지금 n분의 c를 앞으로 빼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표현이 될 것이고, 요거는 n분의 c를 빼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똑같이 세 개의 항까지 표현을 하면은 이제 1 플러스 nx인데 n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x 이렇게. 그 다음에 2팩토리얼 분의 1에 즉 2분의 1에 n의 n-1의 x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찬가지로 1 플러스 n의 x인데 x가 이제 플러스죠 이제. 그 된 거고 2팩토리얼 분의 1에 n의 n-1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뒤에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이제 여기 1 플러스 1 요거 1인데 마이너스 2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서로 상쇄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더해지죠. 그죠? 플러스니까 더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여기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이제 이렇게 4분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제 여기 앞에 거 요거 그 다음에 이제 8분의 1이 두 개니까 4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곱하면 똑같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n분의 c가 아까 이 커플되기 전에 그 오실레이터의 그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죠. 즉 n분의 c죠. 그거 하고 이제 이렇게 여기 2분의 1, 4분의 1 하니까 8분의 1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R의 6승 두 애톰 사이의 거리의 6승분의 1에 비례하면서 이제 인력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포텐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16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폴러라이저빌리티 알파죠. 알파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론을 완성한 사람이 이 요하네스 반 데어 발스라는 네덜란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생물은 1837년도에 태어나서 1923년도에 돌아가셨고, 1910년도에 이제 노벨상을 타셨어요. 그리고 요 이제 메탈릭 크리스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리를 생각하면은 구리는 이제 그
3D까지 다 채워주죠. 그래서 3D에 10에 4S의 하나예요. 이건 이제 원자 번호가 29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그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뭉쳐서 솔리드가 될 때에는 요 마지막 전자 하나가 요 원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전자 하나가 빠져나가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마치 이것처럼 카파 이온이 이제 이렇게 있고 카파 이온 이렇게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요 전자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떨어져 나간 전자는 이 주위를 이제 돌다가 뭐 여기에 있을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돌다가 어느 순간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요 플러스 전하를 가진 카파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 사이에 쿨롱 인력이 작용해서 이제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크리스탈이 바인딩되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메탈릭 크리스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와는 다르죠. 여기서는 전하가 이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해요. 그냥 소듐에서 클로린으로 넘어가면은 클로린에 갇혀서 완전히 그 클로린 내부에서만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이제 요 카파 같은 경우는 전자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얘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이 이온과 이온 사이에 존재하게 될 때 이제 그 마이너스 포텐셜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크리스탈 바인딩 메커니즘도 있다 하는 것이죠.